네, 3층에는 지금 주인 세대로 추정되는 분이 점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 세대가 2개 있습니다. 201호, 202호.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언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밖으로 나와봤는데 네. 여기가 어디죠? 저를 여기 한 근린주택 옥상에 불러주셨네요. 화성시 동탄 근린주택 위에 올라와 봤는데 네. 뒤에 뷰가 뒤에 저 건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게 많이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의 동탄 1신도시입니다. 동탄 1신도시에서 가장 큰 직장이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공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화성 동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동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불러주셔가지고 저 미처 좀 조사를 다 하지는 못하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 네.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공매 사건 번호를 우선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2020-045760-003번입니다. 매각 기일이 8월 7일 날에 또 잡혀 있네요. 지금 감정가를 보시면은 12억 8,500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이 물건이 유찰이 10%씩 돼가지고 8월 7일부터는 3일 동안 약 9억 원, 8억 9,900만 원 정도의 입찰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동탄 1신도시에 크게 서구동, 반성동, 능동 이렇게 3개의 동이 있는데 반성동은 딱 보시다시피 저기는 정확하게는 동탄 1신도시는 아닙니다. 1신도시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있다 보니까 저 안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 그 다음에 반도체 연구소 같은 그런 주요 핵심 부서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한 3만 명 이상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전체 이 화성 1신도시의 인구가 한 1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3만 명 분이 저기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급여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1신도시에는 자녀분들도 많고 또 어린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에 속한 물건인데 근린주택이면 1층은 이제 상가겠고 2층, 3층은 다가구 주택일 텐데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행꿈사 옥션에서 이 공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가장 끝단으로 가보면은 이 물건에 대한 도면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보시면 1층, 2층, 3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1층은 점포가 3개 있는 걸로 보입니다. 3개의 점포에서 월세를 받고 있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은 2층에 201호, 202호 호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층은 301호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 딱 층에 세대 구성문 봐도 3층은 아마 주인 세대인 것 같고 주인 세대가 2층에 1호, 2호는 임차를 준 상태고 그 다음에 1층에 3개의 점포에 월세를 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한 5분 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다 세대와 달리 이 근린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니까 1명의 소유주가 3층까지도 임대를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방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는 제시외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이 많아야 수익률이 높을 텐데 방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차인분들이 권리신고를 하셨는지 이 제3명세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3명세서를 보시면은 공매재산 이용 및 점유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매재산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신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전입 세대주가 3분이 있습니다. 가구 수입만큼 전입 세대주가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3분, 6명의 전입 세대주와 사업자 등록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권리 신고를 하신 분을 보면은 201호, 202호 임차인분들은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호 분은 2017년도에 전입을 하셨는데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호 분은 월세 계약을 2016년도에 체결을 하셨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에 계약을 하신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별도의 보증금 증액 계약을 따로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점유를 하실 정도면은 여기 근처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1호는 이제 상가인데, 상가의 보증금 900만 원에 월차임 72만 5천 원에 권리신고를 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2호 임차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만 원입니다. 그런데 3층도 있었는데 3층은 권리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 권리신고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에 근저당권도 설정을 해놨는데 2017년도에 한 4억 7,900만 원, 그 다음에 또 개인 근저당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매각에 포함되는 미등기 건물이 소재한다. 그래서 제10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고 입찰을 하기를 바란다. 여기 옥상인데 옥탑방인지 아니면 뭐 창고인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혹시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차인분들의 보증금 내역들로 쭉 봤을 때는 임차인분들이 다 보증금은 배당을 받아 가실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액 임차인분들도 있고 하니까 전입 신고를 해두셨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을 해두셨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분들은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아 가실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인 분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인수할 것은 없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12억 8,500만 원이니까 만약에 9억 원 정도의 취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3억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취득을 하시는 거니까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물건은 지금 임차인분들이 권리신고한 내역을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월세 수익을 노리시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주인 세대에 직접 실거주를 하시면서 시세 차익형으로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현장에 왔으니까 1층에 한 개의 점포는 아예 신고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월세가 작은데 왜 월세가 그만큼 작은지, 그 다음에 실제로 보증금 900만 원에 월차임 7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점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이 미등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고요. 내부도 지금 여기가 옥상인데 대리석이 조금은 오래된 느낌이죠. 그래도 깔끔해 보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7월입니다. 2023년 7월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좋은데요. 비가 온 날이 아무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은 근린주택이고 하니까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서 좀 누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곰팡이 같은 것들도 안 보이고요. 누수가 된 흔적이나 그 다음에 신축된 건물들도 좀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잘 보이는데 그런 흠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봐도 좀 건축은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3층에는 지금 주인 세대로 추정되는 분이 점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층에 세대가 2개 있습니다. 201호, 202호. 택배도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세대 모두 점유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이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건물 관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업체한테 맡겨서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모든 점포와 모든 세대가 다 쓰는 듯 합니다. 이 계량기를 보시면은 상가 101호, 102호, 103호도 다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점포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직접 가가지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출입구인데 출입구는 인접한 도로와 만나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가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텃밭이 이렇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옥수수도 심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추로 보이는데 상추 있고, 토마토도,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딱 세대 수만큼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가로 보이는데 덕트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트 쪽으로 뭐 음식을 요리를 하시고 나서 발생한 그런 연기 같은 것들을 흘러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신 것 같고요. 그럼 이쪽이 아마 운영을 하는 상가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1층에 점포가 있는데 닭발집이 하나 있습니다. 닭발 좋아하시는 구독자님 계신가요? 네, 영업은 오후 5시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지 영업을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층이랑 3층을 보시면은 샤시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테라스 쪽인데 테라스 쪽에는 저렇게 샤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설치가 무단 증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는 등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저런 부분들이 위반 건축 등재가 될 수 있는 요소니까 사전에 저런 것들을 철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비용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3층이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근린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대부분 하나씩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취득을 하셔도 혹시나 지금 점포에 계신 분이 상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셔도 저기가 딱 그래도 도로에 접해 있고 위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호실이 103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호는 현재 공실 상태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영업을 한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새는 한번 놓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좀 쾌쾌한 냄새 이런 거 나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 또 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공실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1층을 좀 보시면은 여기 셔터가 지금 내려져 있는 부분이 101호입니다. 101호고 그 다음에 닭발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02호이고요. 지금 덕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 102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1호를 통과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1호, 102호를 같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101호는 이제 임차를 놓는 거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시면 포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3개여서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일단은 현 상태로 계속 계약을 유지를 한다고 하시면은 101호, 102호는 같이 임차를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3호는 현재 공실이니까 한번 임차를 놓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경매 마블로 선정을 해주신 공매 물건을 제가 바로 즉석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은 방이 많지 않아서 월세 수익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근린주택이지만 좀 아쉽게도 월세 수익은 포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수익 대신에 임차를 전세를 한 2개를 놓고 그 다음에 주거 임차인분 월세로 한 분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밑에 1층에 점포가 있으니까 공실인 지금 상가 하나, 그 다음에 현재 벌써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한 분이 또 계시니까 그렇게 한 3분 정도 월세를 받으시면은 낙찰을 받으셔서 한 50% 정도 대출을 받으셔서 대출 이자는 월세를 받는 것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받으셨으니까 시세대로 매각을 하셔서 시세 차익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근린주택입니다. 이 물건이 현재 감정가가 12억 8,500만 원인데요. 실제 시세를 대략적으로 중개소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을 때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주변 매물들도 다 비슷한 수준에 나와 있고요. 보수적으로 한 12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9억 원 정도 내외의 낙찰을 받으셔서 시세 차이가 한 2억 원 이상은 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것들은 일부 상가나 그 다음에 세대를 임차를 놓으셔가지고 월 차임을 받으셔서 이자를 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워낙 수요가 풍부합니다. 여기 화성 동탄 일신도시다 보니까 워낙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어서 그렇게 주변에 경쟁 매물도 많지도 않습니다. 조금 15년 정도 됐다 보니까 신축에 비해서는 선호도는 떨어지겠지만 임차를 놓으신다고 해도 2층이 지금 2개 세대가 있는데 각각 전용 면적이 한 70제곱미터로 넘어갑니다. 방이 한 2개 정도 이상 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는
전용 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꽤 평수가 크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마치셨으면 네. 예상 입찰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곳이 워낙 위치가 좋아서 제 욕심에는 한 9억 초반대에 낙찰을 받고 싶지만 실제로 낙찰되는 금액은 9억 5천만 원 넘겨서 한 9억 6천만 원대까지 입찰을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상 입찰가는 9억 6천만 원. 네, 9억 6천만 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6이 나왔네요. 그러면 수원, 의왕, 광주, 이천, 열쇠네요. 황금 열쇠가 뽑히셨습니다. 그러면은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황금 열쇠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굴려서 이번에 나오는 곳으로 다시 경매 마구를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예. 1, 3 나온 것 같아요. 황금 열쇠에서 3칸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정부 건너고 인천 건너서 김포 파주 고양. 그러면 다음에는 김포 파주 고양에서 물건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